우리나라에서도 야, 저 댓글 저거 누가 믿어? 저거 좌표 찍고 하지라 여러분 느끼잖아요. 얘들은 그런 걸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단순하게 주작이 가능한 게 이 야후 재팬이라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은 어떤 곳인가? 인데 박간에서 지난 2019년 7월 달에 일본 사람들의 인터넷 성향이 편향적인 이유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일본의 미디어, 신문이라든지 이런 이제 포털 사이트를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의견이 맞춰지냐를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아직까지도 일본 내에서는 압도적이죠. 예, 이 야후 재팬. 정말로 뭐 지금 일본 웹상에 사람들의 뭐 의견, 뭐 뉴스를 대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는 있잖아. 일본 사람들의 반응, 그렇죠. 일본 네티즌의 반응이라든지 어. 그거는 기본적으로 야후 재팬에 나오는 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야후 재팬이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 다음 같은 느낌으로 그런 포털 사이트의 여론의 전부 다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맞습니다. 야후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야후 재팬이란 곳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약간 폐단이 있는가 그리고 폐단을 좀 바꾸기 위해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포털 사이트랑 어떤 점이 좀 다를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걸 들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일본 야후 재팬 메인 사이트입니다. 뭐 옛날부터 뭐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의 네이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다음이죠. 예전에는 다음도 잘 나갔는데 솔까말 이제 뭐 네이버 원툴이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이 야후 재팬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죠. 이 아저씨죠. 예, 손정희. 이 사람이 어찌 보면 본인 사업 중에 대박을 터뜨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야후 재팬이죠. 미국의 야후 본사가 1995년에 생기자마자 바로 달려가가지고 1996년에 일본에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야후 재팬이 일본 포털 사이트의 1위입니다. 아니 어떻게 되게 1위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 선점이요. 시장을 선점했다. 그걸 바탕으로 뭐 야후 옥션부터 해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전개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르게 되는 이 손정희 회장이 일본에 아이폰을 들고 오기 이전에 일본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컬처 쇼크를 낸 게 바로 이 야후 재팬입니다. 지금은 이 야후 재팬이 제트홀딩스, 라인과 뭐 합작된 그 회사에 있고 이 제트홀딩스는 소프트뱅크 그룹에 있는 그룹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야후 재팬은 손정희 거다 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잠깐만 그래도 야후 재팬이라 들으면은 뭔가 혐한적인 내용이랑 한국 뉴스 올라오면은 댓글도 안 좋다는 거 들어본 것 같고 뭔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럼 그걸 다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야?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정희 회장에 대한 사람을 얘기할 때 이 야후 재팬의 존재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걸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이 손정희 회장을 판단할 때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직접 컨트롤한다는 것보다 막 책임이 있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 아까 그 있잖아. 한국 기사에 그 나오는 댓글. 그렇죠. 이거는 좀 뭔가 해야 되지 않아라는 의견 계속 있는데 막 여러 가지 해왔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일본에서 야후의 포털 사이트적인 위상을 제가 좀 몇 개 자료를 들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거 이제 스택 카운터 유명한 회사죠.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이건 대한민국 기준입니다. 빨간 게 여러분 구글이거든요. 구글이 2021년 7월 기준으로 78%, 네이버가 16%, 그 다음 다음이 2%네요. 예. 검색할 때. 그러니까 뭐 검색 엔진으로는 뭐 대한민국에서 구글이 원탑이고 네이버도 뭐 16%니까 뭐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음에 비하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자, 일본. 검색 시장 점유율. 구글이 77%, 야후가 13%. 그래서 어쨌든 검색 엔진으로 보면 구글이랑 싸움이 안 되네요. 아니 뭐야? 맞아. 한국이나 일본이라 똑같지. 그럼 기승전 구글 선생님이네. 뭐지? 뭐 구글이 뭐 진짜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검색 엔진은 다 잡았네. 그렇죠. 검색 엔진은 잡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시는 분들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으로 들어가요? 아니죠. 네이버랑 다음에 검색하지 않고 속칭 뉴스를 보러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구글은 검색은 하기 편한데 심플하면서 뭔가 뉴스 보기가 힘들어요. 연예계 뉴스, 뭐 국제 정치 뉴스. 그 다음에 뭐 댓글 달려 있으니까 남들은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지. 나랑 비슷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검색 엔진 뭐 점유율을 봐서는 이게 뭐 영향력을 알아보기 좀 힘들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이제 로이터 리서치 기관인데 옥스포드랑 같이 한대요. 그 리서치 기관에서 발행한 정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짜잔 아시아 퍼시픽 시장에서의 이 포털 사이트의 흔히 말하는 영향력입니다. 꼬리아죠. 사우스 코리아. 이게 뉴스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뉴스를 보러 갈까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오프라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TV로 보는 미디어 있잖아요. KBS, JTBC, MBC, YTN, SBS, 뭐 연합뉴스부터 해가지고 이게 뉴스 미디어로 보는 거고, 그 다음 오른쪽이 인터넷 미디어로 어느 걸 많이 볼까를 많이 적어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뭐 62, 그 다음에 다음이 32, 이렇게 보면은, 검색 순위에서는 다음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이거 뉴스 보러 가는 사이트, 웹사이트 순위로 딱 보니까, 나름 다음이 그래도 인기가 있네. 그렇죠. 포털 사이트니까. 뉴스를 보러 가는 데니까. 라고 느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점유율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은 어떻게 나올까? 그렇죠. 우와. 오프라인 뉴스, NHK 뉴스, 그 다음에 뭐 NTV, 일본 TV, 아사히 TV, 후지 TV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봐. 오른쪽 빨간색 온라인입니다. 어디? 야후 뉴스.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2위랑 차이가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야후 가서 보는 사람들은 뉴스 보러 가서 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네이버 다음 이 합쳐진 영향력이 일본에서의 어디? 이 야후 재팬이라는 느낌이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럼 거기에 달린 댓글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거는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저렇게 생각하는 거다 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판단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보이니까. 야후 재팬만 있고 야후 재팬 뉴스에 사람들이 보여가고 그 뉴스에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요새는 옛날이랑 다르게 TV로 사람들이 정보를 얻어요가 아니라 뭐 웹상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뉴스 기사를 보는 게 뉴스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뉴스를 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야후에 달리는 댓글 있잖아요. 야후 뉴스의 댓글. 그걸 줄여서 야후 코메라고 말합니다. 예, 맞아요.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는 댓글이 많이 달리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본 내에서도 그런 건 좀 규제를 해라. 아무리 인터넷상이 자유의 세상이다라고 하더라도 선 넘는 건 좀 이게 포털 사이트가 관리도 좀 하고 말이야. 해라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뭐 내부적으로 이게 들었대요. 그런데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 규제를 하게 되면은 페이지 뷰가 줄어든다. 페이지 뷰가 뭡니까? 광고 수익. 광고 수익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이거를 너무 크게 규제할 수 없다라는 게 야후 측의 얘기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싣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후 측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대충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2019년에 얘기했을 때는 그러면 대책을 시작합니다. 그런 시기였는데 그렇죠. 예,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자, 2021년 2월 달이래요. 야후 뉴스 댓글 기능. AI 선생님이 딱 야후에 계셔가지고 너 요놈 이거 억울하지. 너 지금 허위 사실을 너는 댓글로 게재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AI가 사전에 판단을 해가지고 뭐 나오잖아. 난폭한 말투 뭐 사람들을 뭐 있잖아. 음해하는 내용 같은 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냐. AI는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 통계를 바탕으로 자기들이 이제 몇 개 이제 걸러내는 것 뿐이지 이게 완벽하게 걸러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우선 손정희 선생님 최근에 그 많이 추천하는 AI가 들어왔네. 박가지가 2년 전에 올렸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뭐 잘 모르죠. 그런데 짜잔 한국어로 번역하려면은 이건 2020년 월간 225억 페이지 뷰. 어마무시하죠. 월간 225억이니까. 꽤 이제 일본에서는 뭐 압도적이다. 뭐 24시간 뉴스 이러면서 이제 야후 재팬이 하는 일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인터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바뀌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이건 그대로입니다. 야후에 픽업 해서 게재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야후 재팬의 이 메인에 있는 거는 어디? 그렇죠. 야후의 저런 담당자들이 이 뉴스 개꿀잼이네. 이 뉴스면은 페이지 뷰. 사람들이 오지게 클릭하겠네를 전달해서 하는 거는 그대로 바뀌지 않는다. 야후가 자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선별을 해가지고 정보를 줄 수 있는 거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보는 뉴스 사이트 최고가 야후인데 이 메인 페이지를 야후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야후가 엄청난 권력을 갖다 느끼지 않습니다. 어마무시한 권력이죠. 이게 누구의 권력이야? 손정희 씨의 권력이에요. 예, 이것 때문에 가끔 소프트뱅크에 관한 네거티브 뉴스가 야후 메인에 늦게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도 문제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프트뱅크가 요즘 상태가 안 좋다네요? 이런데 여러분 그게 여기 메인에 그렇게 빨리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본에서는 이제 시작됐다. 또정이의 언론 조작부터 이래가지고 일본에 약간 문제시되긴 하는데 그 스타일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아요. 왜? 야후는 어디까지 사기업이잖아. 일기의 사이트인데 이게 공익성이 무슨 필요 있어? 사람들이 돈 벌려 하는 건데. 근데 이거 하는 거는 뭐 틀리다고 할 수 없죠. 기업적인 측면에서. 다만
정보적인 측면에서 이게 정말 일본 사람들이 지금 진짜 관심 가지고 있는 뉴스가 픽업이 되냐, 일본 사람들이 지금 진짜 원하는 정보가 메인에 나오냐는 다른 내용이란 거죠. 야후가 정하는 거니까. 알았어. 그래도 양질의 정보가 있으면은 뭐 어쨌든 있잖아. 일본에서는 뭐 NHK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유명 언론사 많이 있잖아. 그 중에서 괜찮다 싶은 뉴스를 가져가지고 저렇게 픽업을 시키면은 이해가 되던지 할 텐데, 그러면 야후는 어떤 뉴스를 도대체 들고 오는 거야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좀 여러분 사실은 야후의 어두운 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야후 뉴스 기사를 제공받고 있는 뉴스 제공사 목록입니다. 이름 순 이래가지고 이 많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재팬, 뭐 BC에 뭐 BBC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곳들이 야후의 뉴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사, TV 방송국 뿐만이 아니라 잡지, 그 패션 잡지도 있고 뭐 전혀 모르는 사이트. 듣보 잡도 있고. 이게 야후의 소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볼 때 제가 예를 들어 대비되는 거, 예를 들어 이게 네이버의 전체 언론사거든요. 뭐 KBS 월드, 뭐 프레시아, 뉴시스, 연합뉴스, 뭐 오마이, YTN, 조선일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 정치사는 갈리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본 것 같은 애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게재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죠. 있는 미디어. 그거를 적어도 포털 사이트라면은 니들이 한번 봐가지고 얘들은 언론사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 뭐 유튜브 채널 보도 못한 애들이야. 근데 그거를 들고 오는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야후는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이게 야후 재팬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뭐 상케이, 석간, 후지부터 해가지고 나름 유명한 게 있잖아요 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야후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에서 제일 큰 신문 판매 부수를 얻거든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예. 요미우리 신문은 제대로 된 자기들 있잖아요. 흔히 말 신문에 실릴 만한 기사를 보고 싶으면은 요미우리 종이신문을 구독을 해야 돼요. 요미우리 종이신문을 구독하면은 디지털 서비스, 진짜 신문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인터넷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 한국어로 번역. 월 980엔을 내면은 기사 300개를 볼 수 있어요. 스탠다드 코스, 월 1980엔, 우리나라 돈 2만원 정도를 내야지 인터넷 신문, 아사히 신문 걸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어요. 프리미엄, 이거는 지면 신문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거는 3,800엔.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 따로, 지면 신문 따로야, 아사히는. 그 다음에 니케이가 여러분 원래 대박입니다. 한국어로 보면 니케이 전자판. 인터넷 신문 니케이 보려면 한 달에 4,277엔. 우리나라 돈 42,000원. 종이 신문 한 달에 4,900엔. 우리나라 돈 5만원. 종이 신문도 보고 싶고 인터넷 신문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5,900엔을 월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돈 6만원. 역시 경제신문이네요. 경제신문, 일본 경제신문 보려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왜 야후가 어중이 떠중이들한테 왜 다 받아오는지 알겠어요? 일본에서 좀 제대로 된 이런 신문사들을 받아오기에는 이게 유료로 묶여 있어요. 정보를 안 줘요. 그나마 어그로 치는 상케이 입장 있잖아. 상케이는 쌉니다. 모든 기사 열람 가능한 유료 신문이 550엔. 엄청나게 싸죠, 상케이. 역시 상케이 센세 저렴하네요. 그러니까 니케이부터 해서 일본의 경제 이런 걸 알려면은 이 돈을 내야 돼요. 얘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들은 돈 주고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데 이거를 야후에게 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야후 포털에 실리는 뉴스는 유료 기사는 실리더라도 이 다음은 결제, 맛보기만 실립니다. 근데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니 네이버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 대한민국은 조중동부터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런 유명 신문 사건은 그냥 다 달리던데? 근데 일본은 다 유료야? 그게 장사가 돼? 라고 느끼잖아요. 예, 장사가 돼요. 왜? 일본 경제신문, TV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일본 지상파 방송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방송사, 지상파 방송국을 갖고 있어요. 요미우리 마찬가지로 니테레라는 방송국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방송국, 지상파는 기본적으로 다 종편이에요. NHK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 신문은 어디가 옛날에 하던 것처럼 종이 신문을 파는 거 맨치로 인터넷상에서도 얘들은 팝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종이 신문을 안 받아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중 수익 구조를 갖고 있어요. 미디어 산업분으로 장사한다는 게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산업이라든지 그렇죠. 부동산. 그런 것으로 그 유지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어느 회사가 그렇다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어중이들한테도 뉴스 안 받아오면 여러분 포털 사이트 야후를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여러분 알기 쉽게 어떤 걸 보여드리냐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야후의 국제 뉴스란입니다. 우리나라쯤은 뭐 포털 사이트 해외 뉴스 아니죠. 여기에 태그가 있어요. 한국, 그 다음에 북조선으로 되는 북한 얘기. 클릭,
와우 코리아, 와우 코리아, 와우 코리아, 와우 코리아, 와우 코리아 광고. 아사히 신문 디지털, 조선일보 일본어 버전 와우 코리아, 아사히 신문 디지털, 상케이 신문 와우 코리아, 와우 코리아, 와우 코리아, 와우 코리아, 와우 코리아, 한겨레 신문, 중앙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 대충 이런 느낌. 한겨레 신문. 와우 코리아가 한국 있잖아. 그 신뢰도가 높은 언론사 중에 하나? 한국에 와우 코리아라는 여러분 언론사 있어요? 처음 듣죠? 누군데 일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포털 사이트에 이 와우 코리아가 있어요라고 느끼잖아요. 이 와우 코리아가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일본 신오쿠보에 있는 한류 전문 그거 판매 사이트부터 해서 있잖아요. 이게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이겁니다. 한류 연애 정보 사이트, 케이팝 정보 사이트, 무료 게임 사이트, 해외여행, 와우 신오쿠보부터 해가지고 한인타운에 있는 그 쪼매난 거예요. 여기서 주는 게 일본 그 포털 사이트에 제일 많이 나오는 한국 뉴스예요. 그러니까 야프 재팬을 보면 그 한국 관련 뉴스는 대부분 와우 코리아에서 나오는 경우가 진짜 요새 많아요. 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또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포털 사이트에 야 그래도 이게 좀 제대로 된 뉴스를 올려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되지 않나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뭔 듣도 보도 못한 아이들이 한국에 가는 뉴스를 올리는데 이 친구들이 뭐 여기 나온 것처럼 한류 연애 정보를 올리느냐? 아니죠. 백신 접종 사정 예약률 60%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각성제에 발각된 한국.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오잖아. 민주노총 이야기. 성피해 여성 군인 자살 뭐 이런부터 해가지고 중국 내용까지 나와요. 중국 백신 접종 종류가 일부에 절반넘어서 이게 흔히 말하는 어그로만의 달림이죠. 여기서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한국 뉴스를 번역해서 그렇죠. 뭔가 전달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타이틀이 이제 다는 게 일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몰려와가지고 이게 댓글 이제 흔히 말하는 있잖아요. 이거 불타기 좋은 걸 많이 들고 옵니다. 아, 예. 왜 이렇게 들고 올까? 그렇죠. 그럼 아까 말했지만 일본의 좀 제대로 된 뉴스 미디어들은 유료고 그나마 있잖아. 보려고 하면은 이거 있잖아요. 조선일보 일본어보다 조선일보가 일본어로 바꾼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읽는 신문이 한국에서 읽는 일본 정보를 다시 일본어로 바꿔서 일본 사람이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한겨레도 마찬가지죠. 한겨레 한국판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겨레가 올렸는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보고 댓글을 단다든지. 거기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찌라시 한국에서 나오는 일본 정보가 일본어로 된 거예요. 그거 말고 이 많은 것 중에 일본 미디어가 어딨냐? 어디 있냐? 상케이가 여기 하나 있었죠? 아사히 또 여기 있고. 거의 한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일본의 지들 미디어가 내는 게. 그리고 예쁘지팬 그 한국 관련 뉴스뿐만이 아니라 있잖아. 탑 뉴스에 나오는 거 클릭하잖아. 읽어요. 그런데 이 미디어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 미디어 몰라요. 그러니까 듣보잡을 들고 와요. 이걸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의식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후 재팬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흔히 말하는 선동을 시킬 수 있어요. 뭐 의도적으로든 뭘 하든. 거기다가 또 이 야후 재팬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보는 야후가 진짜 뭐 지들이 있잖아. 도덕적인 관념으로 지금까지 오상 한 말이 다 거짓이야. 도덕적인 관념으로 우리는 엄청나게 딱 필터를 해서 만듭니다. 라고 쳐. 지금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보자. 최근에 핫한 일본 뉴스. 제가 지금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일본은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백화점 지하에 있는 음식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규제들은 입장 규제다. 왜? 거기 환기 안 되고 코로나 클러스터 발생한다니까. 그런 뉴스가 떴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야후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이 기사를 봤어요. 여기 댓글이 하나 달려내 베스트네. 이야 이 댓글 뭔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자 이게 올라갑니다. 저는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좋아요가 많으면은 이게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좋아요, 싫어요를 누를 수가 있어요. 야후는 예전부터 그래요. 예전부터 그래요. 이게 아마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한국은 그렇지. 로그인 해야죠. 지금 유튜브도 로그인 해야죠. 에이 댓글 너는 좋다. 마음에 안 들어. 너도 좋다. 너도 좋다. 이게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이것 때문에 야후 코멘트, 야후 댓글이 신빙성을 못 얻는다라고 말한 것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댓글 할 때는 로그인 해야 되지만 좋아요 싫어요는 미로그인으로 가능하다. 지금 저희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데 4,300분.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이 뉴스 들어가면 우리가 주작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댓글 하나 달게요. 자, 지금 그것도 올립시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후 재팬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맞는데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가 일본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보는 기사일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돼? 의도된 기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내용 자체가 어중이 떠중에 답하는 어그로 기사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아는 일본의 어찌 보면 좀 이제 유명한 신문사라든지 그런 내용보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보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한국 정보에도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보고 일본 아이들이 이제 댓글을 달겠지. 야, 대한민국 어떻게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레커도 가만히 있습니까?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의 댓글 보세요.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또 오지. 이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섬나라 저 인간들 댓글 달아. 또 답니다. 안 끝나. 이 티키타카가 끝나질 않아요. 뭐 대한민국에서는 뭐 댓글 주작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당시 실검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많이 우리나라도 사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본인 인증 뭐 여러 가지 있잖아. 회원가입부터 귀찮잖아. 그런데 일본 애들은 그게 없어요. 프리덤이야. 우리나라에서도 야, 저 댓글 저거 누가 믿어? 저거 좌표 찍고 왔지라 여러분 느끼잖아요. 얘들은 그런 걸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단순하게 주작이 가능한 게 이 야후 재팬이라는 곳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자주 이용하고 보는 거긴 한데 이게 진짜로 거기다 있는 댓글들이 일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말했을 때는 높은 확률로 주작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비로그들 보다가 이 영상 테러해야지 싫어요 이러면은 선생님 로그인하세요 이렇게 뜨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게 하는데 야후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야후 재팬이라는 사이트 이거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 손정희 회장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졌다고 여러분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일본 대표는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인가? 제가 되묻고 싶네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야후 재팬을 어떤 곳으로 생각하시는지.